한 중년의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윤재덕. 그의 나이 40세에 백수로 지내다가 다시 재기하여 직장을 구해 돈을 벌면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유이진이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윤희난으로 지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가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화장실 끝사로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그때 두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와 소변을 보면서 하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대표 한 달째 보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도 있고 임원진들도 거의 반 이상이 보이지 않잖아. 지금 거의 젊은 임원들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제덕은 왠지 회사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덕은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하다가 얕은 잠에서 어떤 꿈을 꾸었다. 그는 넓은 산, 정원이 있는 2층 목조 주택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정장 신사가 현관 앞에서 문을 열고 그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며 윤재덕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낯선 남자가 접근을 하자 당황한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시죠?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할 의사가 없는 듯 다시 되물어왔다. 선생님의 이름이 윤재덕 씨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하시죠? 재덕은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자 왠지 덜컥 겁이 났다.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신상을 캐고 속여서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일단 눈으로 확인시켜드리지요. 남자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 이상한 행동을 취했다. 그런데 주변이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남자가 만들어낸 세상 안에는 오직 재덕과 이진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속에는 마치 입체 동영상이 재생되는 스크린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재덕의 회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출두하여 모든 정보를 박스에 담고 있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도주한 대표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남자는 재덕이 더 흥분할 것 같아서 모든 영상들을 거두었다. 그는 재덕의 의심을 느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현실 매트릭스에서 계속 살아가면 저렇게 됩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은 비단 당신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에 닥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덕은 그 마법과 같은 상황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이 서질 않았다. 옆에 있던 이지는 반대로 남자의 능력 그리고 방금 전에 벌어졌던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포에 젖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재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그에게 말미를 줄 뜻으로 말했다. 제 말이 바로 믿겨지지 않으실 겁니다. 재덕 씨 회사가 부도를 맞은 건 이미 1년 전 일입니다. 현재 당신의 회사는 파생 금융상품을 사들여 돈으로 대체하고 빛을 불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상품에 투자를 해온 것이지요. 그곳의 대표는 이미 도주로를 확보한 상태고 200여 명의 임직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재덕은 꿈에서 깨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 이상한 꿈에 그는 온몸에 서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빨리 회사에 가서 그의 불안한 기분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뜨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줄 도산하는 보도 검색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도 긴급 뉴스에 우왕좌왕하는 표정들이었다. 설마. 그때 아내 이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뉴스에서 난리야.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있어. 나도 스마트폰으로 봤어. 지금 출근길이야. 응. 회사 가는 길인데 지난주부터 대표님이 안 보여서 이상했는데 우리 회사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해. 알았어. 나도 확인하고 전화 줄게. 윤재덕은 어째서 일이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지 이해가 안 갔다.
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모든 회사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회사로 출근한 사람들은 다들 어이가 없는 표정들이었다. 당황하고 맥을 못 추리는 기운 빠진 남직원들과 여직원들은 어지럽혀진 회사 주변을 배회하고 어떤 이는 이사와 대표의 사무실을 뒤지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제덕은 사장실에서 서류를 살피고 있는 김 차장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김 차장은 평소에 제덕과 친한 사이였기에 가까이 대할 수 있었고 그는 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다. 김 차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님은요? 강 과장. 사장이랑 이사는 튄 것 같아. 그럼 우리 월급은요? 퇴직금도 날아간 겁니까? 젠장, 나도 몰라. 나는 여기서 벌써 10년째란 말이야. 너는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 내 퇴직금이 공중분해됐다고. 제덕은 그를 그대로 둬야 할 것 같았다. 그 상황을 믿지 못하는 그는 모든 증거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손해를 덜 본 상황인 제덕은 사무실을 벗어나며 다시 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이 전화를 받으며 먼저 입을 뗐다. 여보, 어떡해. 우리 회사 대표가 도망갔대. 이미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지금 세무과에서 와서 여기저기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이고 있어. 이건 어쩌지?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일단 집에서 봐. 응. 뉴스에서는 전 세계의 경제 붕괴를 알리고 있었다. 미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채권자들이 공매도에 나선 상태였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이했다. 월가의 모든 금융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뱅크, 시티뱅크 등등 이미 부도를 맞이했다. 오일값과 식료품, 일반 잡화, 의류, 수산물 등의 가격이 폭등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부동산이었다. 이 세상은 상위 소수 1%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제덕은 집으로 돌아와 이진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말했다. 원달러 환율차가 천정부지로 올랐어. 그래서 한국은 이미 다 부도 상태인데 지금까지 언론이 틀어막다가 오늘 터뜨린 거야. 이를 어쩌지? 앞으로 인원이랑 어떻게 먹고 살아 여보. 일단 현금을 가진 거 다 꺼내보자. 현금이 어디 있다고? 다 은행에 있는데. 그럼 은행에 가자. 은행 문 닫힌 거 못 봤어? 뭐라고? 신한, 국민, 하나 다 영업 정지 상태야. 뭐라고? 뉴스에서는 아무 말 없었는데? 뉴스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은행이 그런 상태야. 말도 안 돼. 이거 피켓 들고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은행들이 다 잠수 타고 미친 거 아니야? 이진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말했다. 일단 시댁이랑 친정집 다 가서 대책을 구해보자. 약간 흥분했던 제덕은 그녀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자 그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제덕은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꿈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나타났던 남자가 그와 함께 높은 산의 정원 테라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미 대화는 지난 회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전에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현실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죠? 일단 저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분이 살 곳은 정해져 있어요. 산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산으로 가야 해요. 그곳은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현재 세계는 거대한 변혁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매트릭스의 노예처럼 가짜들만 보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각한 자들은 매트릭스에서 어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윤재덕 씨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재덕 씨를 찾은 이유는 당신과 나의 인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뇨?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윤재덕 씨에게 제가 빚이 있습니다. 빚이요? 난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언제 저한테 돈 꿔간 적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빚이 아니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서. 참나? 어쨌든 그럼 한번 믿어봅시다. 그럼 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제덕은 남자가 손을 내밀자 조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남자와 제덕이 몸이 번쩍하며 사라졌다. 제덕과 남자가 순간이동한 곳은 바로 제덕과 이진이 사는 아파트였다. 집에는 유이진이 있었고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 나타난 제덕과 낯선 남자를 눈앞에서 발견한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꿈속의 상황이라 이해에 불과한 모든 과정은 생략된 듯 전후 과정 불문하고 꿈속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남자는 두 사람 앞에서 두 손을 크게 원을 그리듯 휘저었다. 그러자 눈앞에 파란 물결 같은 이상한 물질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남자가 반투명 물질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그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뒤로 이진이 아기 인환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제덕이 들어갔다. 반투명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굴뚝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아담한 한 채의 오두막이 보였다. 어머, 예쁜 집이에요. 이진이 탄성을 질렀다. 그녀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자연 공간의 집이었다. 저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남자는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음 설명을 해주었다. 도시 삶과 단절하면 이목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남자가 한 손을 크게 원을 그리자 갑자기 다시 공간이 뒤바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었다. 이동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넓은 집 마당에 사람들이 싱싱한 채소로 건강 식단을 만드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도합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남녀 성비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부부 한 쌍씩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들도 돌아다니는데 노인은 없었다. 제덕과 이진은 놀라워하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남자와 새 식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덕과 이진은 친절한 그들이 바로 마음에 속 들어차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남자를 바라보며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남자는 다시 제덕을 향해 한껏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한 식구처럼 지내지만 지역은 각기 다른 첩첩산중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통로는 제가 설정한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요. 앞으로 당분간은 생존을 위해 산에 있지만 세상은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코브앱이라는 외계인 파충류 집단이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위 1%를 이루는 엘리트들 가운데 실제로 파충류들이 변신한 자들이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쉽게 물질에 중독되지 않고 상당히 똑똑하고 예민하며 뛰어나지요. 마약, 담배, 술, 이성 같은 것에 빠져 사는 엘리트들은 그냥 돈 많은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해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만들려는 신세계의 질서는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은 매트릭스와 같아서 불완전한 인간을 통제하기 매우 쉽게 설정이 되어 있지요. 윤재덕은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보로 봐서는 그냥 허튼 소리로만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제가 제공한 집에서 살면서 밖에서는 추위를 살피시고 저희와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계속 산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대한 위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물질의 유입도 문제며 현재 공명 주파수도 100Hz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도적으로 전파 무기를 실용화한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공명 주파수에 혼돈이 일어났으며 일정한 파동량이 이상해 고주파동이 하늘과 땅속, 바닷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 이상 신호가 접수되고 지자기 교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현될 것입니다. 취약한 노인들은 버티다 못해 사망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몸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미세먼지와 함께 세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속에 흡입한 우리는 유전자 변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다국적 제약회사의 유지를 위해 하늘에 뿌린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함께 떠다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기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전인자를 변형시키려는 코브웹이라는 그림자 정부의 술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뿌려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거의 실험적인 것이라 각종 변종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치명적 모든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내 이지는 인환을 안고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만들고 있었다. 남자는 제덕에게 말했다. 같이 식사합시다. 제덕씨, 앞으로 세상에 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어서 든든하게 먹고 준비를 해야 해요. 제덕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쾌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려는 순간 그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이 황당한 기분이 들 만큼 그 꿈은 실감이 났다. 이른 아침부터 각 가정에서 터져 흐르는 긴박한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긴장감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